초코파이 절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협력업체 직원이 새벽 근무 중에 원청 사무실에서 이 1,000원어치 간식을 허락 없이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이 절도죄 벌금형을 받았고 그런 1심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불복한 그 협력업체 직원이 항소심을 신청했고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논란이 되니까 검찰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재판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 오늘 신문 하나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신문 제가 꺼내겠습니다. 네. 자, 동아일보 보시죠. 초코파이. 검찰이 초코파이 절도 사건 국민 의견 듣기로 이렇게 결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주지검에서 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고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선고 유예 가능성도 있다. 진짜 이렇게 할 것이지 왜 1심 때 그렇게 못했습니까, 임재희 변호사님? 사실 그 부분도 검찰에서 할 이야기는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소송을 제기한 측, 그러니까 회사 측, 이 초코파이를 도둑맞았다라고 하는 측에서 워낙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그렇죠. 이 회사 원청에서 측에서 이제 절도죄로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입장에서도 아예 무혐의 처리를 한다거나 하기는 좀 어려웠을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워낙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1심에서 결국 초코파이 하나, 커스터드 하나, 1,050원 상당의 간식을 무단으로 먹었다는 혐의로 벌금 5만 원이 선고가 되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이것이 과연 항소심까지 올 사안이냐 이런 네. 비판이 있자 일단 검찰 시민위원회 개최까지도 살펴보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검찰 시민위원회에서는 검찰의 어떤 기소 독점과 관련된 부분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이 된 건데 네. 검찰 시민위원회에서 이거 좀 무리한 기소였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해서 어떤 이것이 재판에 영향을 결정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1심이 선고가 되어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넘어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선고 유예를 구형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현 최고님도 과거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만약에 김지현 최고가 이 사건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검사 시절이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어떻게 했어요? 솔직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고소를 한 그 업체 측이 강하게 네. 처벌을 요구한다면 기소유예할 수가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 이제 기소유예를 그러니까 이제 기소유예라는 것은 혐의는 인정되는데 범죄 혐의는 인정되는데 이것을 처벌할 가치는 좀 작다. 떨어진다. 그래서 네. 뭐 이번에는 처벌하지 않겠다.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필요적으로 네. 이제 피해자 측의 어떤 그 용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제 책임 회피적으로 그냥 기소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런 사안이 이만큼 처벌을 하고 항소심까지 와야 되느냐라는 데 대해서 항소심 재판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네. 정말 그 우리 사회가 이것을 이 정도로 까지 문제를 삼고 서로 고소고발을 했느냐 또는 무언가 이 배경이 있느냐 네. 뭐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봤겠죠. 저는 검찰이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또 지금 와서 문제가 되니까 뭐 자기들이 결정하지도 않고 검찰 시민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민간인들에게 물어보고 자신들의 결정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결정을 하려면 우리가 기소한 것이 좀 문제가 있었으니 재판장께서 뭐 선고유예를 해주십시오라든가 그렇게 하면 될 일이지. 그걸 자기들은 전혀 결정에 잘못이 없는데 다만 시민들이 이렇게 의견을 냈으니 우리는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아주 기회주의적인 지금 결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저렇게 하니까 이제 늘 욕을 먹는 건데요. 네. 제대로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님, 네. 지금 김지현 최고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네. 검사들 입장에서도 지금 피해자 측, 그러니까 원청 회사가 워낙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었으니 어쩔 수 없이 이제 벌금형을 구형했을 거다라는 말씀하셨고 본인도 그렇게 했을 거라는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그 하청업체 직원과 원청 업체 간의 사이가 틀어지게 된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추측을 해보기로 네. 갑자기 제가 최근에 겪었던 제 지인의 사건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제 지인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네. 신발을 샀습니다. 네. 근데 신발이 왔는데 네. 일주일 만에 왔는데 불량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환불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불량품인지 아닌지 너의 잘못인지 나의 잘못인지를 심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 걸린다는 겁니다. 아, 실제 이런 벌어진 네네. 일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나가지고 고소고발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런데 막상 고소고발 하려고 보니까 네. 일이 복잡하잖아요. 또 변호사님한테 갈 차비라든지 수임료라든지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이 몇만 원짜리 신발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나라고 포기하는 분들이 사실 많을 겁니다. 우리 네. 주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 회사가 이 뭐 1,000원 정도의 사건 때문에 고소 고발까지 했다는 것은 저는 정말로 회사의 재정 상태가 어려운 건가, 또 이 직원의 경제 사정은 어떠한가, 그리고 이게 지속적이었던가. 그러니까 이 직원 말고 이 전에 직원도 먹고 그 전에 직원도 먹고 그래 지속적이었던가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이 회사가 무리하게 고소 고발을 했는 건지 정말로 이 직원에게 너무 가혹하게 하는 건지는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항소심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달 말인가요? 다음 달 말인가요? 또 2차 공판이 있긴 하잖아요. 그때 아마 증인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하청업체 직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도 먹었다, 나도 초코파이 먹었다, 450원짜리, 그리고 나도 카스타드 먹었다, 600원짜리 이런 증인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1심에서 절도죄의 유죄가 나왔던 강력한 증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만약 지금 이 테이블 위에 간식이 놓여져 있다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드시라고 놓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해당 사안에서는 이 사무 공간 안에 냉장고가 있었는데 네. 이 협력업체 직원이 그 냉장고를 열고 이 초코파이를 꺼내 먹은 부분을 문제 삼은 겁니다. 네. 그런데 어떤 증언이 있었냐면요. 다른 직원들도 일상적으로 간식을 먹고 간식이 제공되긴 했는데 냉장고를 열고 꺼내 먹은 적은 없었다라는 취지의 증언이 나와서 이제 유죄의 근거로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증인 선정 과정이라던가 증인 신문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사실 냉장고를 열고 꺼내 먹기도 했었는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질문이 전달되지 못했고 네. 또 다 역시도 어떤 이런 문제에 휘말릴까 봐 좀 두려운 마음에 제대로 증언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네. 다른 증인들도 등장을 시켜서 평소에도 이렇게 간식을 꺼내 먹을 수 있었다라는 취지의 탄원서와 더불어 증인을 어떤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고요.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굳이 이 직원만을 꼭 집어서 CCTV를 확인해서 냉장고를 연 장면을 이렇게 문제 삼아서 고소고발까지 이루어지고 재판까지 가게 된 건 이전에 뭐 노조 활동 등으로 뭐 미운 털이 박힌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주장들이 있나 보네요. 그렇죠. 그런 주장이 있고 또 지금 이렇게 5만 원의 벌금형에 불복해서 항소심까지 가게 된 것도 5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네. 절도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내가 해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가게 된 거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항소심 결론도 좀 귀추를 주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주지검에서 시민위원회를 개최하겠다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